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올패키징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패키징TV 아나운서 서지연입니다. 10월 황금 연휴를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인가 싶은 듯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올패키징TV의 구독자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다양한 국내외 패키징 관련 기술과 소식을 전해드리는 올패키징TV가 구독자 여러분의 사업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홍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10월 2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패키징 관련 클레임이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장재 사용기업과 생산기업이 원고, 피고 입장에 서서 문제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이 길어지고 커다란 기회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법적 소송 문제, 올패키징의 패키징 전문 법률 서비스를 통해 패키징 관련 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세요. 최근 유럽에서는 폴리스티렌 패키징의 미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2025년부터 EPS 금지령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폴리스티렌 제조에 사용되는 단량체 스티렌은 매우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유럽연합에서는 2등급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렌 폴리머 또는 공중합체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패키징이 금지됩니다. 프랑스의 주요 식품그룹은 이미 2025년까지 스티렌계 폴리머와 공중합체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폴리스티렌 관련 포장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EPS 사용 금지령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용 자동 포장기계 자동화기기 제작, 주식회사 승창. 환경부가 음식점 업계 협단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 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배달용기 경량화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경량화 배달용기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것으로, 경량화 용기는 기존 유통 중인 용기와 유사한 강도를 유지하되 용기 제작에 투입된 플라스틱 사용량을 10%가량 줄인 용기를 말합니다. 이날 김영철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회장은 협약식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0년 협약 체결 후 10% 이상 감량한 용기를 제조했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더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협약 참석자들은 표준 감량 용기 기준 마련을 위한 단체 표준 제정, 표준 감량 용기 사업 참여 업체 선정, 표준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실효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식품 포장용기 제조기업 지원. 유럽의 선도적인 패키징, 기술 및 프로세스에 관한 무역박람회 패치팩 2024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패키징 기계 제조사들이 대거 참여해 로봇 공학 및 자동화를 위한 최신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유럽 패키징 업계 리더들이 참여해 재활용 가능한 섬유 기반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여 순환성을 향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과 제약 관련 산업에서는 위생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로봇 공학과 자동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기반 패키징에서 섬유 기반 패키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패치팩 2024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친환경 수성 그라비어 잉크 생산기업 대진화학. 헤어 및 스킨케어 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네세세르가 샘플용 패키지를 플라스틱 튜브에서 종이를 63% 사용한 파우치로 변경해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패키징으로 변경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특히 연포장재의 경우 알루미늄 포일을 대체할 수 있는 차단성 코팅을 하고
코팅제도 석유 기반 폴리머 코팅에서 섬유 기반 폴리머로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패키징 기업들이 플라스틱과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패키징이 무엇인지 고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세흥 SP. 최근 미국에서는 월마트의 RFID 태깅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제조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향후 몇 년 내에 모든 제품 패키징에 RFID 태그 의무화를 할 예정으로 이미 의류와 같이 태그를 쉽게 붙일 수 있는 품목부터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2000년대 중반에 RFID 이니셔티브를 시도했지만 많은 브랜드가 그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비용이었는데요. RFID 칩이 10년 전만 해도 개당 20센트, 우리 돈 260원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부피와 선택한 일레이에 따라 5센트, 67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실제 적용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던 RFID 기술이 현실 세계에 안착할 수 있을지,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RFID 적용 패키지가 국내 유통산업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PR 원스톱 SW 플랫폼 에코스트라. 시카고 불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홈구장인 미국 유나이티드 센터가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없애기 위해 컬리건 인터내셔널과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공식 워터 파트너인 컬리건은 모든 매점에 알루미늄 물병을 제공하고 경기장 전체에 프리미엄 분수대, 리필 스테이션 및 다기능 수도꼭지를 설치해 재사용 알루미늄 물병을 구장 내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물병을 사용해 새로 설치된 분수대에서 물을 채워 마신 후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재활용률이 57%로 재활용률이 29%인 플라스틱에 비해 더욱 친환경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BPA가 없어 소비자에게 더욱 건강한 선택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알루미늄 병으로 교체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미국이 더 이상 매립만 하는 국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패키징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리카겔 전문 제조사 썬겔. 글로벌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미국 맥도널드가 맥플러리의 플라스틱 돔뚜껑이 달린 컵을 플라스틱 뚜껑이 없는 종이컵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미국 전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은 새로운 플랩 구조를 적용해 뚜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종이컵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올 패키징은 이번에 맥도널드가 적용한 종이컵을 코리아팩 2024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비용 상승, 기존 사용법과의 차이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려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와 같이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적용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목표와 가치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마크 코퍼레이션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사용해 폐기물 포장의 재료 구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디지마크 리사이클 분류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습니다. 디지마크 리사이클은 재활용 재료 선별 기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높여 글로벌 재활용 및 폐기물 선별 시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포장재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데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도입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 제조기업 동국 프라텍. 다음은 올패키징과 함께하는 하반기 행사 안내 시간입니다. 올패키징은 10월 17일 올패키징 프렌즈 기업과 함께하는 2024년 골프 대회를 진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올패키징 프렌즈 기업 대표, 임원들이 참여해 이종산업 간 상호협력과 친선 도모를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워보자 연포장 교육이 업그레이드돼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플라스틱 필름의 특성, 인쇄, 가공 방법 등 연포장재 관련 기본 교육과 함께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제품별 연포장 설계 및 원가 계산 등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중소 패키징 기업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포장재는 중간재로
경제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중소패키징 기업의 동반자인 올패키징은 경제 전문가인 김정호 서강대 교수를 초빙해 국내외 경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중소패키징 기업의 생존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11월 13일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외 경제 이해와 중소패키징 기업의 생존 전략 세미나에 미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중소패키징 기업의 대표, 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일본의 도쿄팩, 11월 미국의 시카고팩 등 세계 유수의 패키징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패키징 전시회에서 소개된 다양한 패키징 기술 변화를 살펴보는 세미나를 12월 5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팩, 독일 드루파, 일본 도쿄팩, 미국 팩엑스포 등 2024년에 열린 국내외 주요 패키징 전시회를 한 번에 정리해 패키징 시장의 변화와 빠르게 발전하는 패키징 기술과 신제품을 한눈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진행되는 올패키징 관련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기계 및 시스템 전문 기업 SGR팩.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연포장 인쇄에 친환경 잉크를 적용한 기술로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녹색 인증을 획득한 기술은 송진으로부터 추출한 천연 수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탄올 잉크를 만들고 이를 연포장에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메틸 에틸케톤, 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기존 유기용제 잉크 대비 환경 독성 물질을 90% 이상 저감시킨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관계자는 종근당 건강과 약 7개월 동안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이번 녹색 인증 기술은 종근당 건강에서 생산하는 유산균 브랜드 락토핏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리온이 50년간 국민과자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초코파이 정예 패키지를 10년 만에 새 단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패키지는 초코파이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도 감각적인 색상과 전통적인 패턴을 더해 세련미를 입혔습니다. 또한 반세기 동안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나눴던 초코파이 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을 크게 새겼으며 아래에는 마음을 나누는 정이라는 문구도 삽입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린 초코파이를 감싸는 띠에는 과거 초코파이 패키지를 연상할 수 있는 파란색을 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천광역시 등이 10월 4일 네스트 호텔에서 2024년도 제4회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재자원화와 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0여 명이 참석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기술, 실증 사업,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화 추진 현황과 관련 제품의 해외 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철수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의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탈플라스틱 대응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바이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종이 테이프, 종이 빨대를 만드는 기업 KWC.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일회용 배달용기의 경량화입니다. 평소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았을 때 일회용 배달용기가 내용물에 비해 너무 두껍거나 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배달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짧은 배달거리와 시간, 개별 배송에 따른 물리적 강도 최소화 등으로 인해 경량화된 용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제품 내용물, 유통 조건 등을 고려해 적정 용기를 설계해 경량 용기를 사용하겠지만 배달 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즉 일반 식당의 업주가 적정 용기를 설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도한 두께의 배달 용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감량화된 배달 용기를 제조, 사용, 소비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룡포장산업.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소패키징 기업의 홍보,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 패키징 관련 최신 정보와 최적의 서비스, 이 모든 것을 제공받길 원하는 분들은 B2B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빠르고 정확하게 패키징 고객과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올패키징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10월 2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